강선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예.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예. 잘 나가다가 지금 꼴찌 7, 8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24% 정도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수도권 등 여기에서 아직도 75%가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약호 죽을 강선우 의원이 아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와서 한국에 살면서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으로, 민주당 대변인으로 민주당의 오늘을 이재명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4등 아니면 5등으로 될 것 같아요. 덕담과 지지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용산에서 윤석열 한동훈 회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떤 데는 1시간 반, 어떤 데는 10분 뭐 이렇게 보도했는데 수컷 침팬지 1번이 2번 침팬지를 길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하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내 멋대로 하겠다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봉합시키고 조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제 예.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예. 아주 한동훈이 취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될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곧 윤한 모임이 있겠구나. 딱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김대중 칼럼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협력의 길을 가라죠. 협력의 길을 가라. 아, 그걸 보고 그래서 아, 조만간 만나겠구나. 네, 나는 만나겠구나 했는데 만나더라고요. 국민 뜻대로 제멋대로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국민 뜻대로와 제멋대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윤통이 내 마음대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셋은 사실은 머리는 셋인데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유에 의해서 몸통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히드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당기고 밀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요 셋이서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예. 네.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정치판을 집권 여당 대표 좀 비전을 제시하고 풀어가는 역할을 해라. 똑같아요. 그런데 돼가지고 싸우고 이것은 대단히 국민한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여당 대표이면은 국민에게 비전도 주면서 이 전쟁판인 여야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을 안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지 뭐 입만 벌리면 야당 비난하고 하면은 역시 희망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체, 특히 김건희, 그 경선 때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잘 안 해요. 김건희 남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5자예요. 김건희 남편. 아,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예. 2위 윤석열. 예. 이런 걸 다 우리 강선우 대변인 때 제가 배웠어요. 이분의 논평을 대변인 때 듣고 읽어보면은 길이 보인다니까요. 교과서로 삼았다. 아무튼 민주당 최고위원 되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을 만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시지탄이지만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 네? 그런데 그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본인 방탄의 벽을 더 세울지 저는 굉장히 골똘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탓할 곳이 생겼잖아요. 예. 본인한테 바로바로 들어오던 것에 하나 요렇게 칸막이 같은 걸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몰랐는데 저기서 한 건데 그러면은 책임을 전가시킬 하나의 어떤 단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만들었었어야죠. 문제들이 역시 그거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있습니다. 예리하시네. 칸막이를 만들고 있다. 자, 보세요. 디올백도 자기 의전비서 코파나 컨텐츠에서 데리고치 코바나 콘텐츠. 돌려주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빡했습니다. 하고 안 보냈다는데 그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칸막이를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빠져날 구멍이 스스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목적이 있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만들기. 두 번째, 영부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과 뭐 이런저런 대응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논점 흐리기, 뭐 과거 지우기 활동, 뭐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다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정리를 하던데요. 김건희 특검을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모든 특검이나 검찰, 경찰의 수사는 과거를 합니다. 예. 이건 지금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돼서 특검이 안 된다. 그 과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늘 검찰이나 사법부는 정보기관은 과거에 산다. 과거 잘못한 걸 캐내야 되거든요. 미래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려보지 않겠어요? 제2부소식 여기서. 네, 그 과거를 갖다가. 세탁기를. 강선우 후보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체계적으로 정치를 살릴 거예요. 잘 조질 거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지금. 잘 조져요. 내가 괜히 예. 난 민주당 복당해가지고 강선우 대변인 그 발표는 보고 따라서 하다가 지금 지지와 덕담의 중간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돼야 돼요. 예.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강선우 의원은 3, 4등은 해야 된다. 능력과 과거 대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투쟁한 그러한 의의 선택력도 탁월하지만은 정치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직 6명에 2분은 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국회 가보면은 배석하는 간부들 여성이 하나나 둘 있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 회의를 하면 한 20명 회의하고 사진 찍었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 웃겨서 아니 지들이 애기 낳나? 웃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성 우대 정책을 쓰고 예. 쿼터를 주고 크레딧도 주고 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강선우, 전현희 예. 이 두 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남자는 떨어지냐 하면은 우리 또 민주당의 본산이 호남인데 왼수 민영배가 나와가지고 꼴등을 하고 있네. 여기 올라갈 거예요. 아니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모르죠. 이번 주말에 올라간다니까요. 수도권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살면서 이렇게 꼴찌에 가까운 거 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짜놓은 그 경쟁의 판에서
늘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상위권이었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민주당에 뭐 아는 분 한 분 없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무슨 개냐고 여쭤보실 때 늘 인터넷계, 온라인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권이지만 비례대표 29번을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경쟁에서 어찌 보면 이긴 건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마음이 넓으시군요. 예, 어쨌든, 예, 예. 이긴 것이고 지금 2016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에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제가 예, 예. 이겼었어요. 계속 이기고 왔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생각하게 됐었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침체했다가 승기를 잡은 계기가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그랬었죠. 승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예.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했죠. 제가 강선 의원이 자기 지구당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할 때 진교훈 맞아요. 경찰차장을 데리고 와서 빵 띄웠어요. 그때였어요. 그런데 맞아요. 딱 그날 저녁을 강선우 그리고 우리 고향 출신 강서구의 의장 진교훈, 예. 박지원 예. 이렇게 하면서 진교훈을 띄우겠다 당선시켰잖아요. 예, 예, 예. 이 민주당이 어려울 때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흥행사예요. 예, 예, 예. 그걸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 양반이 지금 이제 꼴찌를 달리고 있으니 인생에 있어서 꼴찌의 경험이 있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꼴찌는 아무나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꼴찌가 있는데 바닥을 쳤어. 근데 강 의원님이 저희 출판사에서 한 6, 7개월 전에 책을 내는데 엄마 심장 따라서 가. 이게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따님과의 글쎄요. 이야기거든요. 아, 그 애는 얘기하기 그런데 그렇게 발달장애 있는 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보면은 그것도 존경의 그러니까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님을 제 느낌은 강선우 의원님을 잘 웃고 키 크고 뭐 잘생긴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볼 땐 굉장히 집요하고 그 따님과의 속에서 뭐라고 할까 그 아픔을 안고 사는 분인데 겉으로는 표시를 않는 깍쟁이. 여당의 모 여성 의원도 자기 아이가 그러다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전해요. 예. 그런데 강선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선전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꺼내지 않았지만 예, 예. 참 훌륭한 점이죠. 저는 저희 아이 통해서 많이 배워요. 네, 많이 배우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단순 명료하게 진짜 딱 한마디를 해주거든요. 출근하기 싫어, 엄마 뭐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은 그 친구가 그래요. 엄마,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그래야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예. 그런 답을 해줘서 제게는 뭐 선생님 같은 친구고요. 네. She's your teacher. Yes, she is. 뭐 미국에서 사업하신 분하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짧은 영어 하고 계십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완료. 우리 윤석열 선생님께서 또 훌륭한 일을 하나 하셨네요. 자, 두 분 전직 대변인과 현직 대변인 코멘트 한 번씩 해주시죠. 탄핵 열차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진실, 임성근 사단장 진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진숙,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 임성근, 군 골프장에는 선부가 없습니다. 이 두 말 외에는 전부가 아닌데 저런 돈을 빵 4,000원짜리도 야밤중에 카드 쓴 저런 양반. 그래서 공무로 했다.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고집과 오기가 있는 것은 잘 알지만은 모든 언론이 국민이 이진숙 반대를 했는데 임명한 것은 결국 당신의 탄핵 열차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럼 가야죠. 예. 지금 우리 강선 의원 탄핵 한마디로 두 음절로. 야. 근데 그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느끼기에도 최근 들어서 이진숙 법인카드를 쓰는 많은 기업체와 공직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진숙의 법인카드는 뭐 다른 잘못도 많이 언론에 대한 자세나 시각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사람이 과연 공직자를 해도 되는가? 그 개인의 어떤 품성, 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마이너스 효과였고요. 임성근 사단장이 또 명예제대 하시겠다는 것도 사람 부하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데. 공직자는 비리가 있으면 사표 처리가 안 돼요. 예. 처분을 받고 해야지. 연금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임명됐으면은 이제 바로 부위원장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협의를 해서 MBC 박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예. 그 이사들이 MBC 사장 등 예. 이를 교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있으며 저는 MBC 기자와 구성원들이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또 당장이 탄핵하잖아요.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은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는다. 예. 예.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 6개월은 심의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하고 있으면서 와인을 마실지 대전 가서 성심당 빵을 사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사퇴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분들은 법조인들은 탄핵당하면은 변호사 개업을 안 하니까 빨리 나갔는데 김홍일 같은 사람 이게 두고두고 문제예요. 그럼 저 불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편에 서겠다. 민심이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움직여 줄까요? 자관 그분도 어떻게 보면 시험대, 심판대에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었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이 정치를 지금 말씀대로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원로들이 나서서 윤석열, 이재명을 불러서 호텔 방에다 넣어놓고 콘클라베처럼 교황선거처럼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라도 해서 나라가 풀려가야지. 정치가 풀려가야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적은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좀 여당 대표답게 큰 것을 해결하는데 이제 우리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그 여야 대표만이라도 협치를 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이재명, 한동훈 사이에 좀 발휘돼서 반드시 그 꼭지를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에서 깨주도록 틀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자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강 의원님. 사실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저는 리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의 여론이 분노가 끓는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국회는 기술적인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직 넘버 8을 얻어야겠지만 그런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예. 결정문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이 결정을 한다는 것에는 그것을 결정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예. 판결하지 않냐고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국 이후에 탄핵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이 나와서 거기에서 끓는 점을 조금 더 넘겨줘야 돼요. 탄핵시켜서 어떤 세상 살고 싶은데 민주당이 뭘 만들 건데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저는 끓는 점을 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한 몸 지금 지키려고 너무 바쁠 거예요. 뭐 크게 바라보고 이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뒤에서 얼마나 많은 칼들이 날아오고 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 방패 세우느라 바쁠 텐데 본인도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탄핵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예. 저는 그들을 굉장히 좀 궁지로 잘 기술적으로 실수 없이 몰아가면은 그 매직 넘버 8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 매직 오케이. 넘버 부분은 조금 이따 잠깐만. 예, 실장님 가시고 지금 난 뒤에 댓글에 예. 강선우 의원의 따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짠하다.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의원들은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생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 내가 다음 총선 때 나가서 이게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그 축척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한 번 더 일해라, 말아라, 그 평가를 받는 예. 건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 생존에 도움이 될까라는 계산들을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탄핵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기울어지면 아, 내가 살 길은 저기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이재명 대세론 전파하면서 네, 네. 확실한 대세론과 함께 계속해서 국민의 힘을 몰아붙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저들도 아, 내가 살 방법은 이거구나. 내가 개인 정치인 A로서, B로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동참하는 거구나. 라고 슬슬슬슬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예, 시작하면 예, 예. 그것이 팍 터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104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탈표가 4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도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까지도 다시 부결됐다. 이렇게 하던데 제목이 그게 아니고 드디어 이탈표가 나왔다. 나왔다. 여기에 맞아요. 포커싱해. 그게 이게 굉장히 유능한 대변이 그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네. 유능한 대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구멍이 4개 났으니 이제 8개만 남으면 성 무너진다. 네. 이렇게 네.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상당히 유의미한 표수입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표수입니다. 하나도 없다가 예. 무에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네. 4개나 나온 건 거예요. 그러니 그 내표라 함은 이미 갈등 상황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의사결정을 이미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표 중에 상당 부분들은 지금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인가? 아, 여론은 이런데? 그러면은 여론을 더 불을 붙여줘야죠. 네. 그리고 또 박지원 실장님이 총선 직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원내대표단이나 지도부에 그때는 지도부라고 얘기하니까 원내대표단에 교섭단체나 타당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는 그 수석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원내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없고 그냥 뭐 4명 나오고 6명 나오고 8명 나오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 이 무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커튼 뒤에서 수천 가지 일을 실수 없이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지 탁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 커튼 뒤에 우리가 좀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네. 커튼 뒤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규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게 프레임 싸움인 거거든요. 그게 프레임 싸움이고, 아, 부결됐다고 하는 거랑 저쪽에서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와 그렇죠. 반이나 비었다라는 건 큰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사실은 의식을 규정을 해주는 면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 쌓여서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감정적인 신뢰라 그러나 지지자들과 예. 민주당 사이에 그런 것을 쌓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그리고 정말 정확한 객관적인 그 상황을 잘 묘사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일종의 전략가죠, 그 사람이. 네, 그렇죠.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하고 타당과의 접촉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정한 걸 계속 설명해 나가고 네, 뭐 이런 것들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논리전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바라보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현상을 놓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기억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멋있는 말 잡고 계세요. 지금 네. 기억에 투표하는 거다. 선거를 할 때도 강선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만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규정을 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야 돼요. 빌드업을 해야 된다. 네,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장치들을 지도부에서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키 광고 같은 걸 보면 나이키가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튼튼합니다, 뭐 세련됐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운동을 막 하는 장면을 보여주다가 맨 끝에 나이키 로고 하나 딱 나오거든요. 기억을 시키는 거거든요. 알리는 게 아니라. 아니 대변인인 줄 알았더니 홍보 전략가세요. 내지는 선거 전략가 같기도 하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도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 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란 거는 그냥 초선 재선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4선, 3선의 재선은 기본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대진표가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보통 때 리그가 아니라 엄청 센 리그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러셨어요. 월드컵 죽음의 조라고. 그래요? 그 8명이. 네. 저도 사실 2표잖아요. 2표여서 한 표는 저로 정했거든요. 한 표는 강선으로 정했는데. 마음 정하셨어요? 네, 한 표는 강선으로 정했는데 나머지 한 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동지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강선호 의원님이 들어간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을 아까 박지원 실장은 거의 다 5명 공천을 때리고 갔는데 우리 다 때리면 또 적이 생기니까 2분 정도 같이 저런 분이랑 이렇게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다 말씀드려야 적이 안 생기는 거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뭐 김민석 선배님, 뭐 한준호 의원님, 그리고 아까 박지원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뭐 전현희 의원님, 뭐 정봉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이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또 다 있고 어느 조합을 해봐도 괜찮거든요. 어느 조합을 해봐도. 그러니 뛰는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뽑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뭐 당대표 경선도 하지만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제한전 이렇게 보이고 민주당의 힘은 이렇게 국민참여 경선에서 나왔거든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힐 때처럼 지금 그런 국민참여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위원 경선 같아요. 그 8명이 벌이는 레이스. 네. 지금 네. 이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대표가 중요하고 대표는 끝났으니까 뭐 민주당 레이스 재미없다는데 사실 이른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8명이 우리 차세대잖아요. 네. 차세대고 네. 그때 이제 2002년에도 7명인가 8명이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 딱 둘이 남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그때 그랬어요. 드랍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은 네. 착해가지고 드랍도 안 해. 자, 이제 차세대 리더들을 선보이는 자리고. 그렇죠. 그 저는 여기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미지,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허술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필승 대책을 좀 말씀을 해보시고 본인의 이 확실한 메시지 하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호남 33%, 그 다음에 수도권 37%, 이 3분의 2 이상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순위는 바뀌고 있죠. 뭐 김민석 정봉주도 바뀌고 있고 중위권 리그에서도 바뀌고 있고 또 하위권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뭐 민영배 의원도 호남에서 뭔가 뭐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좌우한 네. 그런 그렇죠. 필승 대책 3분의 2의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전당대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개혁 과제들을 시작을 하고 완성을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개혁한 과제들을 대한민국에 착근을 시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한 번 집권으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번, 3번은 집권을 해야 됩니다. 맘 같으면 한 서너 번 해야겠어요. 네, 적어도. 그래야지 조금은 바뀝니다. 예. 이것들이 착근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탄핵,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5기 정부, 6기 정부, 즉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전당대회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전당대회를 정말로 하나로 만들고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 민주당이 풍부하구나라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번에 최고위원 나갈까 말까 하다가 안 나가신 분들이 또 지금 맞다 나갈 걸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전당대회. 미래를 만드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좀 안 보는 세상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민주당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정치가 있다. 민주당만의 정치가 있다. 국민의힘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건 것이죠. 기존에는 국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느냐. 탈락한 자들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탈락하지 않을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기본 사회입니다.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적입니다. 안전망.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차원을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가 현재 울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나 역량이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번 김건희 정권 들어서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지금 가속도 붙어가지고 지금 망가지고 있죠. 그거 브레이크 걸어야죠. 그거 당연히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기본 소득,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그런 것들이 탈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릴 사람이 지도부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집권으로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집권으로 끝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 개혁 과제들 착금 못 시킵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 희망을 줬다가 그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해서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런 역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개혁의 과제들을 대한민국 땅에 접근시키려면 적어도 6기 민주정부까지는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럴 사람이 지도부에 꼭 한 명 필요하다. 강선우가 잘할 수 있다. 예, 아니,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후반전에 특히 두 분 이제 직접 모시고 우리 박지원 시장 나가시고 난 뒤에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말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전파시켜서 그 검찰이나 이런 데를 좀 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 논리전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우리가 5기, 6기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들 처음 듣는 얘기고요. 뭔가 좀 그동안 제가 못 끌어낸 것도 있겠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길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시간 됐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하나 저의 네. 마지막 질문이고 그것과 별도로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네. 떨어져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뚜벅뚜벅 갈 겁니다. 다만 이 과제들을 조금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했고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의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뭐 길 건널 때 횡단보도 잘 봐라,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다칠까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 참모진들이 그만하는 게 어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 드랍하자고? 네. 왜냐하면 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제가 다칠까봐. 이렇게 계속 하다가 혹시 다칠까봐. 아이, 이 양반 센 사람. 강한 사람.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 서울에서 누군가 한 명은 강선우에게 표를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2등한 정동영 후보가 한 얘기예요. 서울 경선까지 포기 않고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뚜벅뚜벅 갈 것이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말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죠. 동지 뜻이 그런 것이잖아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서사를 아주 멋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강하게, 따뜻하게 써내려 갈 겁니다. 아이고, 약간 감동입니다. 서울에서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거고요. 오늘 중간에 사라지셨지만,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주었던 동백꽃을 달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메디치 미디어 어디 보면 되죠? 여기 보면 되나요? 예, 가운데.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정도는 파셔야죠. 확실히 해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10시 50분부터 네. 30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